경찰은 최강욱 의원을 압수수색했고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국회 사무처도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송영길 캠프 인사 10명 국회 본청 출입 기록 확보 목적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죠. 국회 본관, 의원회관 등에서 돈봉투 수수가 의심된다. 지난 요청 때 사무처에서 출입 기록 제공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장 받아오면 된다. 그래서 이제 영장 들고 간 거예요,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는 내일 또 중앙지검에 자진 출두한다. 몇 번째죠? 지난 자진 출석 당시에 면담이 불발됐죠. 그때 장면도 들어보시죠. 검사님을 면담할 수가 있을까요? 등록이 돼 있어야 들어가실 수 있는데 현재로서 등록이 안 돼 있어서 언론을 통해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김영철 반부패수사이부 부장님한테 면담 요청을 변호사를 통해 했는데 그쪽 연락이 안 왔습니까? 일단 제가 먼저 통화를 해볼게요. 네. 전화를 안 받습니까? 연결이 안 됩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내일 또 갑니다. 내일 가도 못 만날 텐데 검찰 입장도 좀 궁금한데 자 일단 김재섭 전 비대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돈봉투 혐의와 관련된 분들의 구속영장이 계속 줄줄이 청구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어떤 돈봉투 사건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최정점이라고 볼 수 있는 송영길 대표가 저렇게 자진 출두를 하는 것은 본인에게 구속영장을 안 받기 위한 저는 하나의 정치적 수순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는 경우 도주 염려가 있다든지 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든지 이런 그렇죠. 경우에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는데 나 도망 안 갈 거야라고 전 국민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어디 도망가진 않을 것 같아요. 도망가지 않고 나는 수사에 다 응할 생각이 있으니까 구속영장 청구하지 말고 그냥 불구속 기소하십시오라는 얘기를 전 국민에게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무죄를 소명하고 다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결국 정치적으로 내가 아직 할 일이 많다라는 얘기를 국민들께 한 건데 만약에 여기서 지금 본인이 구속영장 청구돼서 수사를 받게 되면 거의 이제 정치적으로는 사망소선에 갔다라고 볼 여지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아마 구속영장을 피하기 위한 어떤 몸부림이라고 저는 보고 근데 이 수사의 방향이나 흘러가는 것들을 보게 되면 송영길 대표 마음처럼 잘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내일 오전에 중앙지검에 또 자진 출두한다. 2차 자진 출두인가요? 그러면 검찰에서는 조사 계획이 없다. 불발되면 즉석 기자회견하겠다라고 또 밝혔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예. 자진 출두가 잦은데요. 일단은 이게 그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제 그냥 가만히 앉아서 검찰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뭐 압수수색 당하면 뭐 압수수색하면 당하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이제 그 정치적 그 행위들을 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이럴 수 있죠. 자진 출두할 수 있죠, 충분히.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사실은 이제 철저하게 이게 형사사법적 절차에 따라서 예를 들면 피의사실 공표 안 하고 정말로 뭐 이렇게 한다면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죠. 그런데 송영길 대표는 분명히 검찰이 여러 이제 피의사실을 공표를 하고 사실상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다면 정치를 하고 있는 것에 정치인이 정치적 행위로서 맞서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형사사법적 절차와 과정에 따른 것이 아니고 정치의 영역에서 이미 정치적 행위들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송영길 대표가 프랑스에 말하자면 계약서까지 다 쓰고 뭐 이 엄격한 이 뭐 계약 체결까지 해가지고 왔는데 급하게 한국에 돌아왔는데 여전히 이제 한 달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소환 요구도 없다 보니까 아마 이러한 정치적 행위들을 통해 가지고 결백함을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검찰도 녹취록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됩니다. 녹취록만 가지고는 범죄 구성 요건이 다 충족되는 것은 아니죠. 그 알파가 바로 증거와 물증입니다. 증거와 물증을 아마 확보를 하면 소환 요구를 하겠죠. 아직 그것이 다 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김수영 교수님 어때요?
정치를 너무 희화화하고 싶지는 않은데 약간 좀 시트콤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은 올 필요 없다라고 계속하는데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서 안 만나주면은 기자회견 하겠다고 하면서 막 이제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건데 좀 너무 좀 웃기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검찰이 정치행위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어쨌든 그걸 보도한 언론사가 검찰한테 받은 자료가 아니다. 우리는 독자적으로 취재를 한 거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 이거 이재명 대표가 수사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무슨 검찰이 이거를 정치적인 의도로 수사한다고 보겠습니까? 그럼 이재명 대표가 당초에 왜 그렇게 조속히 수사해달라고 우리 선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냥 좀 계시고 검찰이 안 불러서 강원도 갔다, 검찰이 안 불러서 내가 왔다 이제 이런 거 그만하시고 기다리시면 아마 검찰에서 때가 됐을 때 소환을 할 겁니다. 그때 성실히 임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재섭 비대위원님, 아마 내일 즉석 기자회견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내가 파리에서 귀국한 지 한 달 반이 다 돼가는데도 검찰이 부르지 않았다. 조속히 나를 불러라. 뭐 이런 메시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김동영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검찰이 다 부를 때 되면 부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돈봉투 수사의 핵심은 그리고 그 최종 방향은 결국 송영길 대표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돈봉투를 뿌렸다, 뭐 받았다 하는 관련자들이 그냥 자기들이 돈 좋다고 뿌리고 받았던 그런 사례가 아니라 송영길 전 그 대표의 캠프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봉투 핵심 관계자인 이정근 전 사무총장이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사무총장이라는 부총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받았다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결국 수사의 방향성은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시간 오래 걸린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계시면 아마 검찰에서 소환할 거다, 그거를 대응하시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